안녕하세요. 강남 YBM 원탑 토익 RC 박진영 강사입니다. 2023년 3월 정기 토익을 앞두고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파트 5, 6 좋은 문제만 뽑아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파트 5는 총 30문제잖아요. 그중에 좋은 문제로만 15문제 뽑아왔습니다. 하프 테스트 진행을 할 거고요. 그리고 파트 6는 총 4세트잖아요. 그중에 1세트 뽑아왔습니다. 4문제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먼저 여러분들 화면 보시면서 문제 풀고 그 다음에 제가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풀고 오셨나요? 자, 그럼 오늘 101번부터 115번까지 파트 5 문제 정리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파트 5를 준비해야 되는지 제가 간단하게 팁 준비해 왔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팁은요. 여러분들이 파트 5를 굉장히 느리게 푸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풀다가는 나중에 시험장 가서 파트 7 다 제 시간 안에 못 끝내고 나오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파트 5는 정확하고 그리고 빠르게 이렇게 여러분들이 푸셔야겠고요. 그 다음 파트 5를 풀 때 나는 늘 감에 의존해서 풀었다 하시는 분들은 이제 고득점이 이렇게 쉽게 나오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저랑 같이 공부를 하면서 파트 5는 감이 아니라 확신을 갖고 푸시면 되겠습니다. 느낌이 이랬다가 아니라 이렇게 빈칸 앞뒤 구조를 보니까 이럴 때는 A번이 정답이지 이렇게 확신을 가지고 풀다 보면 동그라미도 더 많아지고 점수도 올라가고 그래서 여러분들도 토익을 공부하는 재미를 느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저랑 같이 열심히 공부하면서 확신 갖고 파트 5 정답 찾는 연습 계속 한번 해보도록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문제를 푸실 때 일단 빠르게 풀려면요. 처음부터 쭉 다 읽는 게 아니에요. 일단 A, B, C, D 보기를 먼저 보시고 보기가 비슷하게 생겼어. 그럼 문법 문제구나 일단 파악을 하신 다음에 그때는 해석을 절대 열심히 할 필요가 없습니다. 빈칸을 둘러싼 빈칸 앞뒤 구조를 보시고서 빠르고 정확하게 정답을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때는 약간의 아주 약간의 해석만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A, B, C, D 보기가 다른 어휘 문제도 있는데요. 이 파트 5가 어휘 문제도 우리나라 말로 그냥 번역식으로만 한다면 A부터 D까지 다 정답처럼 느껴질 때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억지로 이 영어를 한국말로 번역해서 자꾸 공부를 하지 마시고요. 이 토익 감성에 맞춰서 덩어리째 그 어휘 표현을 암기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내가 좀 중고등학교 때 영어 잘했어. 외국에서 오래 살다 왔어.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토익 단어는 좀 모르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랑 같이 함께 토익 감성이 가득한 토익에서 많이 쓰이는 비즈니스 어휘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좀 용기를 여러분들한테 드리자면요. 파트 5는 제로 베이스예요. 내가 여태까지 공부를 했던 안 했든 외국에 살다 왔던 안 살다 왔던 다들 처음에는 비슷하게 잘 못하십니다. 그런데 이제 조금씩 공부를 하다 보면 눈이 뜨이게 되고 정말 공부한 만큼 파트 5는 수직 상승 점수가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점수를 잘 나오게 만들려면요. 그냥 막 공부하는 게 아니라 저와 같이 빈출 문제를 제가 공략해드리면 저희처럼 지난 10년 동안 토익만 강의를 하고 그다음에 토익 만점 나오는 이제 강사에게 배우신다면 어떤 것들이 잘 나오는지 저희가 포인트를 잘 찍어드리거든요. 그대로 여러분들이 습득하시면 단기간에 고득점 나오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간단하게 제가 팁 전략 알려드렸으니까 본격적으로 101번부터 해설 강의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자, 101번. 제가 아까 파트 5 어떻게 풀라고 했었죠? 네, A, B, C, D 먼저 보는 거예요. 저 앞에 있는 the 이런 거 있는 게 아니라 A, B, C, D 보기를 먼저 보시고 보기가 다 비슷하게 구성이 돼 있잖아요. 그럼 문법 문제입니다. 해석 열심히 하지 않아도 풀 수 있는 문제예요. 어차피 해석 다 비슷하잖아요. 이런 경우는 빈칸 앞, 뒤 구조만 잘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문제 풀 때 그냥 쭉 시간 낭비하면서 보지 말고 핵심만 보라고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부분을 형광펜으로 표시를 해왔습니다. is regarded, BPP 보이시죠? 요 BPP가 수동태라는 거는 대충 알고 계실 거예요. 근데 지금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BPP 이렇게 같이 오는 짝인데 그 완벽한 사이에 빈칸이 왔다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 완벽한 사이에 빈칸이 왔으면 굳이 안 와도 되는데 부가적으로 들어갔다라는 부사를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ABCD 중에 부사 좀 찾아보도록 할까요? 네, 정답은 C 쓰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ly로 끝나는 게 부사예요. 그래서 오늘은 ly 부사의 쓰임을 또 간단하게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요 ly 부사는 그 별명이 여러분들 자꾸 문법은 어려운 용어로 알려드리면 잊어버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유치하지만 약간 귀여운 용어들을 많이 쓰는데 저 ly는 제가 꼽사리 부사라고 많이 불러요. 완벽한 사이를 많이 삐집고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번쯤 들어보셨던 뭐 BPP 아니면 또 비동사도 형용사도 잘 나오고 BING 이런 사이들 다 삐집고 ly 부사가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주어 동사 사이도 ly 부사가, 조동사랑 동사원형 사이도 ly 부사가, have pp 사이도 역시 ly 부사가 다 삐집고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부사 자리고요. 그다음에 이것뿐만 아니라 쉼표하고 문장 맨 앞에, 문장 다 쓴 다음에 이제 마침표하기 바로 전에 맨 앞이나 맨 뒤에서도 부사가 꾸며질 수 있습니다. 이 부사 자리는 사실 글쓰니 마음이기는 해서 강조하고 싶을 때 또 근처에서 꾸며주긴 하는데 여러 가지 자리 온다라고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 102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02번은 ABCD 보기를 봤더니 다 전치사인 거예요. 근데 전치사 문제가 원래 해석으로만 하면 좀 힘듭니다. 같이 좀 짝을 외우셔야 되는데요. 오늘은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부분은 여기 moved. 사실 moved만 봤어도 끝나는 문제였습니다. move가 정말 뜻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뭔가 이사가다라는 뜻도 있고 뭐 이동하다라는 뜻도 있는데 제가 지금 손동작으로 말했지만 이게 움직이다면 어디에서부터 어디로 이동하다. 출발지와 목적지가 딱 있기 마련이에요. 그럼 그럴 때 쓰는 표현 전치사 또 힌트는 뒤에 to도 있어요. 짝이었던. 이때는 정답 누구겠습니까? 정답은 C 쓰시면 되겠습니다. So 요 from A to B, 요 장소 이동 전치사랑 친한 제가 동사들을 미리 좀 정리를 해왔거든요. 오늘 정답으로 나왔던 move 먼저 봅시다. move가 단순히 움직이다 말고 이동하다, 이사가다 여러 가지 뜻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해석상 트레이닝 세션이 옮겨진 거죠. 이동이 된 거예요. 원래 미팅룸에서 하기로 했었는데 auditorium, 강당으로 뭔가 이전이 된 거고요. 그다음에 사람이 이사 갈 때도 많이 씁니다. 내가 부산에서부터 서울로 이사를 갈 거다 그러면 I will move from Busan to Seoul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독해 때 파트 7에서는 move가 이제 relocate로 많이 paraphrasing이 돼요. 그래서 relocate from A to B도 외워주시고요. 그다음에 transfer도 엄청 나오죠. 근데 transfer는 우리가 지하철 타고 갈 때도요. 이제 1호선에서 2호선으로 갈아타다 그때도 you can transfer to the blue line 막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근데 그럴 때도 쓰이지만 토익에서는 회사가 배경이잖아요. 그래서 전근 가다 할 때 굉장히 많이 쓰이고요. 그다음에 travel도 굉장히 많이 나와요. travel from A to B 어디에서 어디로 여행하다로만 외우지 마시고 이제 회사에서는 그냥 놀러 가는 여행보다 아무래도 출장이 좀 잘 나오고요. 그다음에 출장뿐만 아니라 내가 여기서 여기 옆에 교실로 이동하는 것도 다 travel로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travel을 크게 여러분 뜻을 여러 가지로 외워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때 여러분들이 조심하셔야 될 게 A랑 B를 쓰시면 안 돼요. 저희가 C의 from은 장소 이동 전치사고요. A의 in, B의 at은 장소 전치사입니다. 그래서 이건 이동할 때 쓰는 게 아니라 가만히 머물러 있을 때 쓰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아까 알려드렸던 동사 중에 relocate이라고 있어요. 근데 거기서 re를 빼고 located라는 표현이 있거든요. 수동태로 많이 쓰이는데 이 아이는 장소 이동이랑 쓰면 안 돼요. 이사 가다가 아니라 그냥 위치가 되어 있다라고 해서 located in 강남이라고 하면 강남에 위치되어 있다. 제가 강남에서 일하거든요. 강남 YBM에서. 그래서 그렇게 뭐 지역명이라 쓰든지 based in Seoul, 서울에 근거지를 두다. 가만히 있을 때 많이 쓰게 됩니다. 그래서 요 A, B 장소 전치사는 움직일 때 말고 가만히 있을 때 쓰시고요. 또 둘도 차이가 있기는 해요. 이는 아까처럼 제가 in Seoul,
in 강남처럼 뭔가 국가명이나 지역명이나 도시명 in Korea처럼 그럴 때 많이 쓰고요. at은 보다 구체적인 장소 있죠. at the cafe, at YBM. 그런 구체적인 장소나 여러분 집 주소 얘기할 때 그래서 우리가 주소 쓸 때 이렇게 골뱅이를 많이 쓰잖아요. 이게 at이랑 같은 표현이라 구체적인 장소에서 위치되어 있을 때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103번 가보도록 할게요. 103번은 ABCD 보기를 봤더니 비슷한 거예요. 그 문법 문제입니다. 빈칸 앞뒤. 굳이 해석 열심히 하나도 풀 수 있는 문제였는데요. 약간의 페이크가 있기는 해요. 빈칸 앞을 봤는데 몰이 있기는 하잖아요. 저 몰만 보고 정답을 찾는다. 그러면 좀 위험합니다. 사실 몰은 더라는 부사인데 more 다음에는 형용사도 올 수 있고 부사도 올 수 있어요. 그래서 몰만 봐서는 모르고요. 이 문제의 바로 힌트는 저 앞에 있는 make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 메이크를 모르시는 분은 없을 거예요. 메이크 만들다 누가 몰라 다 알지. 근데 우리는 토익스럽게 토익 감성으로 하기로 했었잖아요. 이게 빈칸 앞에 메이크가 나오면 오형식 동사입니다. 그래서 제가 토익에서 너무 잘 나오는 오형식 동사를 정리를 해왔는데요. 특히 make는요. 오형식이라 뒤에 목적어 자리에 먼저 명사를 쓰고요. 사실 목적격 보호 자리에 여러 가지 품사가 오기는 해요. 사실 동사원형도 올 수 있고 명사도 올 수 있고 PP도 올 수 있긴 하지만 토익 감성으로는 압도적으로 형용사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예 앞자를 따서 make 명사 형용사까지 make 명형 외우라고 하고 해석은 명사를 형용사한 상태로 만들다. 너무 자주 나오니까 이 구조 자체를 외우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비슷하게 명사를 형용사한 상태로 유지하다 할 때도 keep 다음에 명사 다음에 형용사 쓰셔야 돼요. 해석은 부사도 자연스럽긴 하거든요. 근데 해석이 되면 뭐해? 원어민들은 그렇게 아무도 안 쓰는데 그래서 이 형태 자체를 외워주셔야 돼요. 그리고 find도요. 물론 3형식으로 뭐를 찾다, 발견하다도 있지만 5형식으로 쓰이면 이 명사를 형용사한 상태라고 그렇게 생각하다라는 뜻으로 약간 의역을 해주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이 세 마리만 외워주신다면 여러분 시험장 가서 자신 있게 정답 찾을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럼 적용을 시켜볼게요. make 나왔고 목적어 자리에 it 나왔고 몰은 ly로 끝나지 않지만 부사 같은 존재예요. 그냥 더 들어가느라 부사로 묶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목적격 보를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to는 날아가니까 그럼 make 명 형용사 써보도록 할게요. 형용사 찾읍시다. 형용사는 누구죠? 네, ly에서 ly 뺀 모양이 사실 형용사긴 한데 오늘은 똑같은 모양은 없어서 조금 더 세게 발음을 해서 정답은 A, comfortable 그냥 쓰시면 되겠습니다. 이 주로 블로 끝난 게 유명한 형용사들이죠. 자, 그래서 comfortable까지 가시고 해석은 그것을 더 편안하게 만듭니다 라고 해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러고 사실 넘어가도 정답이긴 하지만 보다 자세한 해석을 원하신다면 이제 디노사의 새로운 뭔가 좌석 패딩이 나왔는데요. 그것은 더 편안하게 만든대요. 근데 여기 목적어 자리에 가짜 목적어를 썼어. 그럼 진짜 목적어는 여기 있습니다. 뭐를 더 편안하게 만드냐면 ride long distance 오랫동안 distance에서 오랜 기간 동안 그 다음에 전치사 다음에 명사 묶어서 이제 길을 따라 자전거를 타고 갈 때 오랫동안 앉아 있는 것을 보다 편안하게 만듭니다. 저 좌석이 이렇게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좀 제가 걱정돼서 말씀드리는 건데 형용사 찾을 때 설마 ing로 또 이렇게 먼저 가신 거 아니죠? 저희가 ing도 분사 형용사라고 있기는 해요. 하지만 형용사 문제가 나오면 항상 1순위는 일반 형용사, if, 불 이런 걸로 끝나는 걸 먼저 찾으시고요. 그 다음에 그런 게 없을 때나 뭐 이제 PP, ING 분사 형용사를 찾으셔야 돼요. 그래서 분사 형용사는 급이 조금 낮습니다. 일반 형용사 먼저 가셔야 돼요. 그리고 해석도 이 아이는 위로하는 이란 뜻이라 형용사는 맞지만 여기 순위도 높지도 않고 해석도 어울리지 않았으니까 일반 형용사로 가자. 이것도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엔 104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104번은 ABCD 보기가 다 다르네요. 그래서 이거는 빨리 풀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이 스타일 먼저 알려드릴게요. 맨 앞 빈칸 쉼표 문제라고 있어요. 쉼표에서 한번 자르겠습니다. 맨 앞 빈칸 쉼표 문제는 제가 이따 살짝 말씀드리겠지만 접점 문제라고 해서 뒤에가 주인공인 절, 뒤에가 약간 나무로 따지면 나무 기둥 같은 게 있어요. 그리고 그 앞에 나무가지가 뭔가 부가적인 것들이 튀어나간 구조인데 그때 그런 수식어구 중에서 뭐 전치사냐 접속사절이냐 뭐 이런 것들을 구분하는 문제입니다. 근데 오늘은 자 구조를 먼저 볼게요. 봤더니 the car's oil was not changed frequently까지 나와서 여기 주어 동사가 벌써 들어갔어요. 주어 동사 들어가는 걸 절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럼 뒤에 주인공인 절에다가 또 다른 절을 접속시켰다. 여기는 접속사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기 중에 접속사절 아닌 건 지우셔야 돼요. 근데 딱 봐도 due to는 전치사거든요. 그래서 뒤에 전명구 명사밖에 못 와요.
이게 동사까지 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탈락되고 그 다음에 나머지 A, B, D는 until절, as if절, since절 다 뒤에서 절을 이끄는 접속사가 되기는 해요. 그럼 이제 해석을 해볼게요. 아까 자동차의 오일이 frequently, 빈번하게 교환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벌써 말했네. 교환이 안 와서 그래서 엔진이 지금 damage, 손상이 입었을지도 모른다. 원래 기계들은 아낀다고 가만히 두면 오히려 고장나거든요. 그래서 오일도 자꾸 갈아줘야 되고 뭔가 계속 점검을 해줘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손상이 간 것 같다라는 내용 같습니다. 그럼 이 중에 때문에를 찾아보도록 할게요. 때문에 정답은 네, D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since도 좀 정리를 할게요. 저희가 since를 보시면 이제 토익이 처음이신 분들은 자꾸 이걸 이래로만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래로란 뜻도 있기는 해요. 많이 나오긴 하죠. 하지만 그거보다 훨씬 더 많이 나오는 그 접속사절 뜻은 때문입니다. 자, 앞으로 since절을 보시게 된다면 since절 때문에 먼저 하시고요. 그 해석이 안 된다 싶으면 그 다음에 이래로로 가시는 게 더 올바른 토익 공부법입니다. 그리고 사실 C번의 due to도 때문에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밑에다 정리를 해왔습니다. 아까 살짝 알려드렸던 접전 문제. 자, 접전 문제는 사실 종류가 좀 있는데 그중에서 제가 오늘 짧은 짤강이기 때문에 때문에를 대표로 가져왔습니다. 자, 때문에란 뜻은 다 똑같아요. 근데 접속사 절이냐 전명구냐 둘이 접전을 벌인다라고 해서 접전 문제라고 하고요. 자, because 절 때문에 그다음에 as도 좀 조심. as도 로쏘만 하지 마세요. 전치사로 쓰였을 땐 로쏘가 있지만 접속사 절이 훨씬 더 많이 나오고요. 그때도 뭐 때문에 때 하듯이 여러 가지 뜻이 있지만 토익에서는 압도적으로 때문에가 제일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as 절 때문에 since 절 때문에 그다음에 now that 절도 또 now만 보고 지금 하지 말고 이제는 뭐뭐이기 때문에까지 외우셔서 이렇게 접속사절 이 네 마리랑 그 다음에 전치사 because of 명사 of로 끝났기 때문에 뒤에 살짝 명사만 쓰는 전명구. 제가 앞잡다서 전명구라고 되게 많이 부르거든요. 제 별명이 전명구쌤이잖아요. 하도 많이 묶어서. 그래서 전명구. 이 아이는 뒤에 근데 동사는 오면 안 돼서. 그래서 전명구. 그 다음에 due to 명사. owing to 명사 이런 아이도 또 때문인데 여기서 한 마리 여기서 한 마리를 뽑아서 이렇게 경쟁하는 문제가 되게 잘 나옵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빠르게 구조 보고 결정을 하실 수 있어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until은 전명구도 되고 접속사절도 되는데 해석에까지 계속 어울리지 않았고요. 그 다음에 as if는 순위가 굉장히 낮은 아이예요. 이 if랑 다릅니다. if는 만약에란 뜻인데 as if는 마치 뭐뭐인 것처럼 동요로 또 even though 말고 as though가 있는데 둘 다 좀 약간 해석이 오바스러워요. 토익은 회자가 배경이기 때문에 주로 사실에 가까운 사실적인 얘기만 하는데 이 아이는 마치 그녀는 내게 다가왔다. 하늘에서 내려온 마치 천사처럼 이런 걸 때 써야 돼서 표현 자체가 조금 진짜가 아니고 오바스럽고 약간 묘사할 때 쓰는지라 그렇게 많이 나오는 편은 아닙니다. 오늘도 대입해서 해석을 해봤을 때 어울리지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정답은 since절이었다. 때문에로 쓰였다. 꼭 기억해 두세요. 105번 가보겠습니다. 자, 105번은 ABC가 다른 어휘 문제인데요. 어휘 문제도 물론 뭐 해석을 하셔도 되겠지만 우리는 해석하는 시간을 파트 7에 많이 할애를 하기 때문에 이것도 근처 앞뒤 볼 건데 이건 덩어리 표현입니다. 뒤에 동사는 항상 목적어 쪽을 잘 보셔야 돼요. 목적어 있나? 뭐 지금은 목적어 있으니까 삼형식 동사고. 목적어자를 딱 봤는데 expectations가 있는 거예요. 그럼 A, B, C, D 중에 expectations랑 정말 자주 나오는 표현은 이 아이밖에 없습니다. 정답은 네, 바로 exceed라는 표현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exceed 자체가 넘다, 능가하다, 초과하다라는 뜻이라서 지금은 팬들과 critics, 비평가들의 예상치를 넘어섰다라고 나온 거였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exceed 이 표현을 외워주시고요. 그 다음에 exceed랑 같이 나왔던 기출 표현을 조금 더 제가 준비를 해왔는데요. 우리의 목표치를 능가하다, 넘어서다 또는 특정 무게, 길이, 높이를 넘어서다, 능가하다 이런 표현들하고 늘 같이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짝으로 덩어리째 외워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럼 나머지 inform은 조심하셔야 될 단어입니다. 해석만 하시면 안 돼요. 알리다라는 뜻은 대부분 아시는데 토익에서 출제되는 포인트가 뭐냐면요. inform 뒤에 사람이 좀 나와야 돼요. 사람 명사가 꼭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해석 자체가 사람에게 뭐에 대해서 알리다라는 표현이라 제가 한국말로 해석이 될지언정 뒤에 사람이 안 나오면 이게 정답으로 쓰면 안 되는 표현들을 제가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그런 애들 중에 제일 유명한 애가 inform이니까 나중에 뒤에 막
변경사항 나오면 변경사항을 알리다 막 정답으로 여러분들 체크를 하시는데 그렇게 쓰면 안 돼요. 그런 건 못 나오고 바로 뒤에 사람이 먼저 나와서 사람에게 그다음에 변경사항을 쓰고 싶으면 여기다 써야 돼요. of the change. 그 변경사항에 대해서 알려주다. 아니면 문장으로 대조를 쓰던지요. 뭐에 대해서 알려주다. 근데 이런 아이가 inform, notify, advise, remind라는 애가 있고요. 그다음에 특히 advise가 이때는 그 조언하다로 나온 것도 아니에요. 조언하다 할 땐 다른 구조이고 알리다라는 구조로 나온 겁니다. 알리다라는 뜻으로. 그다음에 또 이번에는 사람에게 확실하게 알리다 할 때는 assure 사람, convince 사람. 이 동사들도 뒤에 목적어 자리에 무조건 사람 와야 되니까 이런 거 알고 계세요. 오늘은 목적어 자리에 expectation 나왔으니까 뭐 일단 절대 아니겠죠, 얘네들은. 자, 그 다음에 C번에 certify. 얘는 무언가를 증명하다인데 지금처럼 뒤에 기대치가 나오는 게 아니라 주로 긴 문장이 나와서 certify that. 대리아란 사실을 증명하다. 이때 많이 쓰이게 되고요. 그 다음에 D번처럼 improve는요, 무언가를 개선하다는 뜻인데 주로 품질이나 서비스를 개선하다. 요럴 때도 많이 나오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106번 문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A, B, C, D 보기가 서로 다른 어휘 문제 되겠는데요. 근데 이것도 같이 함께 나오는 덩어리 표현이긴 하거든요. 자, 빈칸 앞을 보니까 unspecial. 이 단어만 보고도 정답이 그냥 자연스럽게 손이 갔어야 돼요. 오늘 정답은 바로 D번의 occasions란 단어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표현에 대해서 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저희가 occasion은요, 특별한 행사, 경우, 때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앞에 special이 한 번 더 꾸며줘서 on special occasions까지 나오면 특별한 경우에만, 특별한 행사가 있을 때만 앞에 있는 gardens가 오직 일반 public, 일반 사람들한테 열린다라는 표현으로 들어간 거였습니다. 해석도 굉장히 자연스럽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special occasions라고 하면 뭐 holiday거나 아니면 anniversary거나 그런 거 할 때 굉장히 많이 쓰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on 자체도 이렇게 특정 날짜 앞이나 이런 행사에 많이 쓰여요. 그래서 내 생일도 on my birthday.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뭐 기념일 할 때도 on anniversary. 그래서 이 표현 자체를 덩어리채로 암기하시는 게 좋겠고요. 그다음에 occasion만 또 이 단어만 알면 조금 아쉬우니까 저 단어에서 파생된 다른 이제는 단어들도 알려드릴게요. 제가 occasion에 특별한 행사를 했죠. 근데 특별한 행사가 그렇게 자주 있진 않잖아요. 여러분들도 1년 통틀어 봤을 때 특별한 행사, 뭐 엄마 아빠 결혼기념일, 내 생일 막 이런 식으로 몇 번 안 되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약간 이렇게 R을 붙이면 occasional, 자주 있진 않고 빈도가 가끔 있는, 가끔의라는 형용사가 occasional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끔 뭐 좋은 곳을 방문한다 할 때도 occasional visit 이렇게 형용사랑 명사 섞어서 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형용사에 또 ly를 붙인 부사가 돼버립니다. occasionally라고 하면 빈도부사로 빈도가 그냥 가끔 그렇다 할 때 쓰이는 표현이니까 명사뿐만 아니라 관련된 형용사, 부사도 함께 외워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저희가 오답 보기 좀 보겠습니다. 저희가 일단은 direction은요, 저희가 해석도 아니지만, 해석도 어울리지도 않았지만 지시사항이란 뜻. 그래서 우리가 part 1 direction 할 때 좀 보죠. 그럴 때 쓰이거나 아니면 이렇게 약도를 할 때 많이 나옵니다. 저희 YBM까지 어떻게 올까요? 할 때 directions to YBM까지 하면 YBM 오시는 길에서 약도 설명할 때, 오시는 길 설명할 때 많이 쓰고요. consumer는 소비자란 뜻인데 대입해 봤을 때 어색했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107번 가보겠습니다. 107번 ABCD 보기 다른 어휘 문제가 되겠네요. 자, 그런데 이 아이는 이 구조를 사실 잘 보셔야 돼요. 토익에 많이 출제되는 포인트거든요. 자, 앞에 일단 it is, it 비동사 다음에는 원래 형용사가 많이 와요. 그래서 B형, ABCD는 다 ver이나 입으로 끝난 형용사입니다. 그래서 이것만 봐서 모르겠고요. 근데 앞에 it이 가짜 주어로 온 거고 뒤에 진짜 주어 자리에 대절이 왔습니다. 그리고 대절 다음에 주어 다음에 사실 여기 동사 원형이 온 게 사실 포인트기는 해요. 지금은 동사 원형인 게 좀 티가 안 나긴 했어요. 주어가 we라서. 근데 나중에 we가 아니라 뭐 he였어도요. 그다음에 she였어도. 그러면 원래 he has, she has. 원래 여기도 collaborates, s가 붙었어야 되는데 at가 지금 안 붙은 구조거든요. 그럼 이건 왜 그러냐면 여기 앞에 사실 생략된 게 있습니다. 해야만 한다, should가 원래 있었는데 생략이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구조 자체가 우리가 collaborate를 해야만 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의무적이다, 이 표현 자체를 쓸 겁니다. 그럼 그럴 때 쓸 수 있는 바로 형용사가 D번에 발음도 조심하세요. 그냥 영혼 없이 imperative 이렇게 읽지 말고 imperative, 여기를 좀 강세를 줘서 읽으시면 됩니다. imperative가 필수적인, 의무적인 이라는 뜻이고요. 이 구조 자체를 같이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아주 빽빽합니다. 하지만 자주 나오니까 잘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저희가 대절 다음에 should, 조동사를 생략하고 이게 동사 원형이 나오는데 그 should가 원래 해야만 한다는 뜻이잖아요. 약간 하는 게 좋다. 그래서 뭘 해야만 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의무적입니다. 이런 표현일 때 쓰는 구조가 imperative that 다음에 should 동사 원형 요 구조가 있고요. 그다음에 imperative의 동의어로 mandatory, 그다음에 obligatory, necessary, vital, critical, 중요한까지 써서 뭘 해야만 하는 건 중요하다. 이 구조에 굉장히 잘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요 구조를 살짝 바꿔서요. 형용사 자리 말고 동사 자리를 물어볼 때도 있어요. 이때는 주어에 가짜 주어가 나오는 게 아니라 정말 뭔 사람이 나오고요. 앞에 있는 이 사람은 뒤에 나오는 대절에 있는 사람이 뭐를 해야만 한다고 요청하다. 충고하다, 제안하다, 명령하다 이런 거일 때도 should 생략되고 동사 원형이 많이 오게 됩니다. 근데 그때 동사에서는 request, ask, require 이렇게 요청하다, recommend, 추천하다, suggest, 제안하다, mandate, 명령하다 이런 단어들이 나오니까 이 구조를 잘 알고 계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답 보기도 정리해 볼게요. A번은 오늘은 오답이었지만 그래도 쓸모가 많은 단어입니다. 발음은 comparable이라고 하는데 뒤에 with랑 같이 읽는 게 좋아요. with랑 항상 같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해석은 뭐가 뭐랑 호환이 된다는 뜻이라서 특히 컴퓨터 용어나 뭔가 가전제품 할 때 많이 쓰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뭔가 젠더를 하나 쏴도요. 이 젠더는 무슨 제품과 호환이 가능합니다. 할 때 comparable with 항상 쓰이니까 기억을 해주시고요. collective는 collect가 약간 이렇게 다 모으는 느낌이니까 collective가 공동의란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 모두의 공동의 노력을 보여줘야 돼. collective effort나 collective responsibility, 공동의 책임이다. 이럴 때 써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C번은 사실 various란 경쟁에서 좀 나오는데 various는 다양한, variable은 뭔가 변할 수 있는, 변동이 심한 이란 뜻입니다. 자, 이번엔 108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8번 ABC 보기에 비싼 문법 문제입니다. 문법 문제가 쉽죠. 그래서 빈칸 앞뒤 보면서 힌트 찾아볼게요. 빈칸 앞에 일단 너무 쉬운 힌트는 the였어요. 그리고 뒤에는 전명구 이렇게 날아가니까 더 다음에 명사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명사는 일단 꼬리를 먼저 보셔야죠. 앞단어는 비슷하니까. 이 중에 누가 명사겠어요? 네, 후보로 들어간 걸 찾겠습니다. 먼트로 끝나는 거 일반 명사 되겠죠. 그 다음에 이로 끝난 건 사람 명사 됩니다. 그리고 ed는 그냥 동사로 안 되고 그 다음에 ing 자꾸 명사 자리 쓰지 마세요, 여러분들. ing 명사 많지 않습니다. 뭐 training, meeting, opening 이렇게 정말 유명한 아이들만 명사고 나머지는 다 동명사예요. 근데 동명사는 이렇게 명사 자리에 막 더랑 뒤에 아무것도 없이 올 수가 없어요. 동명사는 나중에 동명사 뒤에 목적어인 명사까지 항상 와서 뭐를 하는 것. 그래서 employing을 쓰려면 employing the staff. 직원을 고용하는 것 이렇게 길어져요. 목적어를 달고 다닙니다. 동사에서 온 아이라. 그래서 오늘 이 아이는 안 되고요. 그럼 A랑 B 중에 어떤 명사가 나을까 잘 찾으셔야 돼요. 사실 둘 중에 하나밖에 없었으면 걔를 쓰면 되는데 그래서 둘 중에 누가 난지는 간단한 해석으로 마무리할 건데 전명구는 묶으시고 receive 받았다라는 동사가 나왔습니다. 그럼 뒤에 또 보시면 the best pay를 받았다는 거니까 이렇게 받는 건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정답은 당연히 B가 낫겠죠. 그래서 직원들이 최고의 급여를 받았다. 이런 해석으로 마무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저렇게 일반 명사랑 사람 명사랑 좀 자주 나오는 게 있거든요. 둘이 경쟁을 하게끔. 그때 나왔던 애가 오늘 나왔던 employment, 고용이라 그다음에 employee, 직원. 그리고 또 employer는 좀 달라요. 저희가 이가 붙는 사람은 좀 가만히 약간 힘없이 있는 직원이고요. employer는 좀 힘이 센 고용주, 업체란 뜻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세 마리가 동시에 같이 보기에 나왔다면 해석을 좀 꼼꼼히 해보셔야겠죠. 그리고 또 attendance. 이 아이는 참석이란 일반 명사가 되고요. attendee, 그냥 참석돼서 앉아있는 참석자. 그 다음에 attendant는 또 달라요. 이 안트 붙은 것도 사람 많잖아요. 뭐 assistant, consultant 이런 것처럼. 근데 attendant는 참석해서 가만히 앉아있는 사람이 아니라 이렇게 안내해 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 영상 보고 계시는 분들 중에서도 승무원 준비생 굉장히 많으실 텐데 승무원을 준비하고 계시는 분들은 특히 외워주세요. 그냥 스튜어디스로만 외우지 마시고 flight attendant, attendant, 승무원 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마리가 또 같이 보기에 나오면 해석으로 꼼꼼하게 판단을 하셔야겠죠. 그 다음에 application, 지원서랑 applicant, 지원자랑 또 안트로 끝난 사람 명사였네요. 둘이 경쟁하는 경우도 많으니까 자주 나오는 문제 스타일 좀 익혀주세요.
109번 가보겠습니다. 자, 109번은 보기를 딱 봤는데 이거 약간 접점 문제예요. 아까는 쉼표 앞으로 튀어나갔었는데 오늘은 쉼표 앞으로 튀어나가진 않았습니다. 근데 딱 봐도 앞에가 주절이고요. 뒤에 이렇게 또다시 주어 동사 절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접속사절, 그 다음에 뒤에는 my부터 여기까지가 또 전명구 이렇게 묶이게 됩니다. 자, 그럼 보기 중에 접속사절을 찾을 건데 접속사절이 사실 두 개가 있긴 하거든요. 근데 그 중에 좀 볼게요. 자, 이제 꼬리를 좀 보셨어야 되는데 저희가 일단 to로 끝나면 to는 투부정사 to라 뒤에 동사원형이 왔어야 돼요. in order to는. 그래서 안 되고 그럼 A, B, D 중에 접속사절 중에 또 해석까지 괜찮나요? 정답은 뒤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수험자분들이 as soon as를 잘 안 챙기시더라고요. 왜냐면 as soon as는 회화 때 as soon as possible, ASAP 이것만 많이 보신 거예요. 그래서 뒤에 possible만 오는 줄 아시는데 절대 아닙니다. as soon as는 토익 감성으로는요. 뒤에 절이 많이 나와서 주어 동사 하자마자 곧장 이렇게 절과도 많이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친구한테 내가 내 숙제를 끝내자마자 곧장 나갈게 할 때도 as soon as I finish my homework 이렇게 쓰시면 돼요. 자, 그래서 오늘은 정답은 as soon as 절이 됐고요. 그 다음에 이게 시간 접속사절이라 오늘은 해석을 하려면 시간 접속사절의 특징도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겠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여러 가지 접속사절 중에 시간 접속사랑 조건 접속사의 좀 특징이 있어요. 오늘 나왔던 when, as soon as, while, once 다 마찬가지인데 이런 시간 접속사절 아이들은요. 만약 해석을 미래로 쓰고 싶을 때 미래에 내가 숙제를 끝내자마자 미래에 뭘 하자마자 그럼 미래니까 왠지 이 시간 접속사절 내에서도 will을 쓸 것 같잖아요. 미래니까. 근데 will을 쓸 수가 없어요. 얘가 힘이 센 아이가 아니잖아요. 주인공인 절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접속되는 접속사절이다 보니 약간 제한이 있어서 will은 못 쓰고요. will 대신에 현재나 현재 완료를 씁니다. 그래서 오늘도 보면 여기가요. has been reviewed. 현재 완료 수동태 구조가 나오긴 했는데 이걸 해석하실 때 현재로 하시면 안 돼요. 해석은 미래로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예쁜 해석을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지금은 lead project engineer에 의해서 미래 검토가 되자마자 이렇게 들어간 거고요. 그다음에 주인공인 절은 미래 느낌 있어요. 근데 미래시를 쓰진 않았고 부사 다음에 동사 원형. 목적어 쓴 명령문을 쓴 겁니다. 근데 명령문은 사실 앞에 너가 앞으로 해야 돼 you should 정도가 지금 생략이 된 구조라 미래 느낌이긴 해요. 그래서 다시 한번 그래서 미래의 검토가 끝나자마자 곧장 제발 부디 process 처리해 주세요. 서비스 요청을요. 이렇게 들어간 거였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전반적으로 해석은 미래 느낌이다. 하지만 표기는 요게 이렇게 현재 완료나 현재로 해야 된다. 이런 걸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중에 접속사절이 사실 한 마리 더 있어요. 누가 있냐면 B번에 쏘대절이라고 있거든요. 근데 쏘대절은 특징을 좀 외우셔야 됩니다. 정답도 잘 되고 오답도 잘 되는데요. 일단 쏘대절 접속사가 되려면 정말 특이하게 이 쏘대절은요. 뒤에 그 쏘대절 안에 조동사가 많이 와요. 근데 조동사 중에서도 can, may 이런 애들이 옵니다. 그래서 제가 쏘대절을 외울 때 애초에 쏘대절 뒤조 이렇게 외우라고 하거든요. 뒤에 조동사가 좀 와야 된다. 근데 오늘 여기 쏘대절 넣자니 조동사 안 왔잖아요. 이러면 쓰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 조동사 can이랑 may가 자주 올 수밖에 없는 게 할 수 있도록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도 나는 JYP쌤이랑 열심히 공부를 한다. 좋은 점수를 얻을 수 있도록 이런 말을 쏘대절로 뒤에 붙이려면 I studied TOEIC very hard with JYP쌤 so that I can get a good score. can이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렇게 뒤에 조동사 보일 때만 쏘댓을 좀 써주세요, 여러분들. 여태까지 토익에 정답으로 나올 때는 항상 조동사와 함께 나왔었거든요. 지나가면서 나올 땐 그냥 나오기도 하는데 정답으로 출제될 때는 이랬으니까 그 포인트를 기억해 주시고 그 다음에 D번하고 A번이랑 둘 다 as로 끝나긴 하지만 여기 있던 as는 접속사절의 as였고 as much as는 약간 비교 구문할 때 쓰는 원급, 뭐뭐만큼 해서 뒤에 절까지 나오긴 조금 길었고요. 그다음에 in order to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동사 원형 나와서 그냥 투부정사랑 똑같은 존재예요. 뭐뭐 하기 위해서. in order 투부정사 같이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110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10번의 어휘 문제인데요. 절대로 열심히 읽을 필요 없었습니다. 자, 이 문장은요. 뒤에는 a word. 사실 이 a word만 봤어도 아셔야 돼요. 토익에 굉장히 자주 출제되는데 상이잖아요. 상. 그럼 상 딱 나왔고 상 얘기 나오면 A, B, C, D 보기 보자마자 정답은 그냥 C로 가서 써야 돼요. 여러분들. 이거는 여러분들이 그냥 한국말로도 무슨 상에 노미네이트 됐다. 다 한 번씩은 들어봤을 거예요. 이게 후보 추천이란 뜻이라서 오늘도 지금 직원들 중에 잘한 사람 뽑아서 상을 줄 건데 그때 후보 추천을 하고 싶으면 그 후보 추천은 submit, 제출이 되어야 됩니다.
얼마, 언제까지라고 해서 마감기 아니라 함께 나온 구조였습니다. 나머지 valuations 가치나 그 다음에 commentary 실황 방송 해설 그 다음에 promotion은 제품을 홍보하거나 직원이 뭐 과장에서 부장으로 승진한 건데 그런 내용은 여기서 알맞지 않았죠. 111번 갑시다. 111번 동사 문제 되겠습니다. 아까도 한번 동사 어휘 문제를 풀었는데요. 그땐 제가 뒤에 목적어를 한번 먼저 보라고 했거든요. 근데 오늘은 뒤를 봤는데 목적어는 없고 전치사가 있는 거예요. 전명구 이렇게 다 묶일 거예요. 자, 그럼 이렇게 목적어 없이 혼자 온 동사를 일형식 자동사라고 부르긴 하거든요. 근데 요 일형식 자동사마다 굳이 목적어처럼 무언가를 취하고 싶으면 본인들이 선호하는 약간 전치사 짝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냥 in이랑 친한 일형식 자동사 그 짝을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A, B, C, D 훑어보면서 누가 in이랑 친할까요? 정답은 B 쓰시면 되겠습니다. specialize in, 뭐를 전문적으로 한다. special 자체가 특별한 거니까 회사가 특히 뭐를 전문적으로 한다. 그래서 오늘도 앞에 있는 저 에너지 회사는 여러 가지를 다 다룰 수도 있긴 하지만 solar power system이니까 태양열 에너지를 특히 전문적으로 다룬다. 이렇게 들어간 거고요. 그 다음에 오늘은 저 specialize in 말고도 일형식 자동사랑 전차 in 짝이 자주 나와요. 그래서 제가 정말 자주 나오는 것만 좀 모아놨습니다. participate in, 어디에 참여하다. result in, 뭐로 결과가 나다. 그다음에 succeed in, 어떤 분야에 성공하다. excel in, 어떤 분야에서 앞서가다. 그다음에 invest in, 어디 안에 투자하다까지 잘 나오니까 나중에 빈칸 뒤에 오늘처럼 인이 나오면 이 아이들 중에 정답을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regard는 regard A as B, A를 B로 여기다 이런 구조일 때나 쓰이는 거고요. report는 일형식 동사로 많이 쓰이는데 in이 아니라 report to로 와야 돼요. 그래서 report to 다음에 상사 나오면 상사에 보고하다 아니면 report to 다음에 장소가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 그때는 장소로 가다란 뜻이에요. 그래서 뭐 참가자들한테 report to the reception desk라고 하면 reception desk로 가세요. 이런 느낌이고요. 업그레이드는 그냥 인이랑도 친하지도 않았고 해석도 어색했던. 네, 112번 갑시다. 112번 보기가 비슷한 문법 문제가 나오니까 마음이 좀 더 편해졌어요. 문법 문제가 조금 더 쉽기는 하죠. 자, 보기 비슷해서 빈칸 앞뒤 빠르게 갑니다. 앞을 봤는데 비동사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리해볼게요. 빈칸 앞에 not이 나오긴 했는데 not은 별로 신경 쓰지 마세요. 그냥 부사예요. LY로 끝나지는 않았지만 그냥 부정적인 표현 쓰려고 그냥 not이 들어간 것뿐이고 뒤엔 또 in부터 전명구 이런 걸로 다 날아가요. 수식어구로. 그럼 오늘은 비동사 다음에 오는 적절한 자리만 찾으면 되겠습니다. 아까부터 제가 살짝씩은 언급을 해드렸는데 오늘 총정리합니다. 비동사 다음에 뒤에 이어지는 게 없어. 그리고 빈칸이 딱 나오면 1순위는 일단 형용사예요. 원래 B형. 앞서 다 저 외우시는 것도 좋습니다. if, 불, 알, 안테로 끝난 걸 먼저 찾는 게 좋기는 해요. 근데 오늘은 보기를 봤더니 일반 형용사는 없어요. 그럼 1순위는 안 됐던 거고 그럼 2순위가 누구냐면 바로 B, PP가 2순위이긴 합니다. 근데 PP는 대신 제한이 있어요. 뒤에 목적어 같은 게 오면 안 되거든요. 근데 안 왔거든요. 뒤에 전면구로 다 날아가고. 그래서 오늘은 PP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정답인 A 쓰시면 되겠고요. 근데 아주 가끔 BING가 정답일 때도 있기는 한데 그럴 때는 목적어가 있어야 돼요. 뭐를 하는 중이다. 진행형으로 쓰려면 목적어가 있어야 돼서 이런 경우 그냥 BPP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뭐 비동사 다음에 명사도 뭐 가끔 오긴 하는데 답으로는 잘 출제되진 않아요. 지나가면서만 나오니까 제가 지난 10년간의 토익을 매달 본 사람의 입장으로 여러분들이 빨리 점수 나왔으면 좋겠으니까 정리해 드린 거니까 여러분들이 믿고 잘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해석도 be featured면 뭐 특징으로 내세워진다인데 앞에 부정이 들어갔으니까 이번 버전에서는 특징으로 내세워지지 않았다. 이런 해석인 것 같습니다. 자, 113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A, B, C, D 보기 비슷하지 않네요. 전치사 문제네요. 근데 전치사는 한국말 해석으로만 의존하면 좀 한계가 있겠죠. 덩어리째 좀 보셔야 되는데 오늘은 빈칸 앞뒤 봤을 때 사실 the reason, 그 지역만 보셔서도 정답이 나왔어야 돼요. 자, 그럼 전명구 제가 표기는 해드리고 자, 그럼 오늘 the reason이랑 쓸만한 가장 괜찮은 표현은 정답은 D번밖에 없어요. 근데 조심합시다. 이거 through랑 좀 달라요. 여러분이 다 알고 있는 그 drive through, sit through, through the entrance, 그 문을 통과하여 걔 말고요. through에다 out이 붙었잖아요. 그 둘이 좀 다른 아이입니다. 너무 똑같은 취급하지 말아주세요. 얘가 서운해요, 여러분들. 자, throughout은 저희가 동안이란 뜻과 도처란 뜻이 있어요. 근데 우리 수험자분들이 잘 못 외워서 제가 일부러 외우기 쉽도록 도자로 통일해버렸습니다. throughout, 동안에
도처에 이렇게 외우시면 좋겠고요. 근데 이 동안에일 때는 during이랑 동의어고요. 도처에라고 할 땐 여기저기 안에 in이랑 동의어긴 해요. 그래서 저기도 사실 그 지역 안에서 in the region 이렇게 썼으면 쉬운데 그걸 조금 더 예쁘게 쓰고 싶어서 throughout the region 그 지역 여기저기 곳곳 도처에 vending ATM기구나. ATM기가 위치되어 있는 그런 느낌이 왔던 거였습니다. 근데 오늘 이 표현 말고도 여태까지 자주 나왔던 표현을 제가 좀 적어놨습니다. 먼저 도처에 먼저 갑시다. 저희가 한국 여기저기 도처에 YBM이 있다. 전국적으로 지점이 있잖아요. 그럴 때 in Korea 써도 되는 걸 throughout Korea 이렇게 써도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 빌딩 근처, 도처 안에 여기저기 밴딩 머신이 있다. 자판기가 있다 할 때도 in the building 대신에 throughout the building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추상적인 것도 괜찮아요. 책에 너무 꿀팁이 많아. 그럼 책 안에도 in the book 써도 되지만 throughout the book 가셔도 됩니다. 근데 시간을 또 안 말하기는 진짜 얘도 많이 나와서 저희가 throughout이 또 during이랑 동의어라 오늘 수업 시간에 난 정말 찢어놨다. 수업을 완전 집중해서 들었다 할 때도 throughout the class, during the class 대신 쓸 수 있고요. 그다음에 요 두 표현 그냥 외워버리세요. 그냥 하루 종일 할 때도 throughout the day. 그다음에 2주 내내 할 때도 throughout the week 이렇게 많이 쓰이니까 이게 자주 쓰이는 throughout 동안의 도처를 다 외워주세요. 그 다음에 A번은 절대 쓰면 안 돼요. between은 그냥 사이가 아니라 between A and B, A와 B 사이에 이렇게 쓰셔야 되고요. toward는 어디를 향하여 움직이는 장소이동 전치사고요. 그다음 beside는 그 옆에예요. 건물 옆에 beside the building 이럴 때나 쓸 수 있겠습니다. 자, 네, 114번 가볼게요. 어머, 보기에 비슷한 문법 문제입니다. 자, 멀리 안 갈게요. 빈칸 앞뒤를 보시는데 앞에는 소유격 나와서 그 직원들의 suggestion, 제안사항이 있고요. 이 명사 나왔던 게 포인트입니다. 자, 그러면 직원들의 제안사항은 제안인데 혁신적인, 이렇게 명사 앞에서 니은 받침으로 혁신적인, 좋은 이렇게 명사 앞에서 꾸며주는 니은 받침 나는 아이가 바로 형용사거든요. 그래서 형용사를 적절한 걸 찾으면 되겠습니다. 형용사는 아까 어디서 어디 빼랬죠? ly 부사에서 ly를 빼면 돼요. 그 주로 입으로 끝났죠. 정답은 B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명사 앞에서 명사 꾸며주는 건 부사가 아니라 형용사예요. 형용사. 혁명 이렇게 외워버리세요. 그리고 아까도 말했지만 분사 형용사 이렇게 하시기에요. 저희가 항상 형용사 문제 나올 때는 일반 형용사가 우선하다고 했었습니다. 분사 형용사보다는. 자, 그 다음 115번. 마지막 문제가 되네요. 또 저희가 거침없이 달려왔더니 파트 5의 마지막 문제 되겠습니다. 자, 역시 어휘 문제가 되겠는데요. 보기가 다르니까 일단 해석을 할 거긴 하지만 근처 먼저 볼게요. 근처 빈칸 앞뒤를 봤는데 오늘도 백그라운드 체크 보자마자 끝났네요. 저희가 백그라운드 체크니까 뒷조사, 뭔가 배경조사가 되겠는데요. 이 조사를 꾸며줄 혁명, 형용사를 쓸 거예요. 이 복합명사를 꾸며줄. 그럼 이 형용사 중에 제일 괜찮은 아이는 정답은 C, extensive 쓰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저희가 extend는 연장하다잖아요. 이걸 자꾸 연장된만 하시는데 연장되는 extended라고 따로 있고요. extensive는 뭔가 범위를 연장을 해서 광범위한, 폭넓은 이런 걸로 가시면 돼요. 그래서 오늘도 조사를 조금 하는 게 아니라 광범위한 조사를 다 해봤다. 그랬을 때 extensive check 쓸 수 있고요. 광범위한 변화, extensive change, 그다음에 광범위한 경험, 지식할 때도 extensive experience, extensive knowledge 다 쓸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오답 보기에서는 저 whole만 좀 조심하시면 될 것 같아요. whole이 전체니까 전체 조사를 한다. 너무 될 것 같잖아요. 이렇게 쓰시면 틀린 문제입니다. 이 문법적으로 옳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저희가 해석은 완벽하더라도 저희가 무조건 단수 명사랑만 쓰는 형용사들이 있어요. 근데 그 아이들 중에 먼저 이자로 시작한 세 마리 소개해드릴게요. every, each, entire, 단수. 해석은 모든 조사들, 각각의 조사들, 전체의 조사들 같지만 한국말로만 되는 거일 뿐 s를 붙이면 안 돼요. 단수 취급을 하고요. whole도 마찬가지 전체를 하나로 보기 때문에 whole, 단수. s 붙은 거랑 못 와요. 이렇게 s랑 못 오고 게다가 intire과 whole은 앞에 the 같은 거나 on, 같은 한정사도 필요로 합니다. 저 완전 오답이었고요. 그 다음 noticeable, 현저한 해석이 어색했고 그 다음에 immovable, 이거는 움직이지 못하는 그래서 이것도 해석이 어색했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까지 해서 파트 5는 풀어봤고요. 자, 그럼 파트 6는 저희가 한 세트 준비해왔잖아요. 저희가 포인트만 좀 잘 봐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랑 같이 이렇게 파트 5를 연습을 하시면 와, 선생님 빈칸 앞뒤만 보면 이제 끝이네요. 그래서 파트 6도 빈칸 앞뒤 보면서 막 찍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큰일 날 수 있습니다. 파트 6는 오히려 독해와 더 가까워요. 그래서 파트 5처럼 풀면 안 되고요. 전체 문장들 다 해석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본 다음에 내용이 좀 파악돼요.
돼야 돼요. 그래서 섣부르게 제가 빈칸을 채우라고 하지 않습니다. 다 읽어보고 이런 내용이야 한 다음에 정답을 체크하는 게 더 좋아요. 그리고 요즘 계속 유행하는 문제가 선 문제 후 힌트라는 스타일의 문제가 있는데 빈칸을 먼저 뚫어놓거든요. 근데 여기만 보고 정답을 찾으려고 하면 원어민도 못 찾아. 같은 문장 내에 힌트가 없는 거예요. 뒷문장, 그 뒷문장, 아예 마지막 문장까지 봐야 정답이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힌트가 좀 멀리 떨어져 있는 경우가 많으니까 꼼꼼하게 살피고 요즘은 또 응용돼서 여기 정답이 저 앞문장, 앞 문장 저기 멀리 떨어진 곳에 힌트가 또 있는 경우도 많으니까 전체를 좀 보셔야 됩니다. 자, 그럼 오늘 쭉 한번 독해처럼 읽어볼게요. Refer to the following email이고요. 여기 at 주소 뒤를 봤더니 같은 주소야. 그래서 같은 회사 동료들끼리 나누는 대화 같습니다. 날짜 제목 살짝 보시고 시작을 해볼게요. 내 보스가 나한테 요청을 했었다. 그를 좀 도와달라고. 근데 이게 발표가 있고 우리 회사의 정말 가장 큰 고객의 발표를 제안 좀 해달라고? 뭐 배포 좀 해달라고? 끝내달라고? 수정해달라고? 여기만 보고서 고민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만 보면 어떻게 알아요? 아직 잘 모르겠는데. 그래서 절대 이러지 마시고 모르겠다. 뒷문장을 보세요. 오늘 139번 힌트는 그 다음 문장에 나와 있어요. 봤더니 다음 문장에 여기요. 그가 원했대요. substantial change. 상당한 변화를 좀 만들어 달라고 요청을 했다는 거죠. 그럼 여기서 발표 자료를 그냥 뭐 끝내고 배포하는 게 아니라 발표를 고치라고 했구나. change. 그럼 요때 change를 보시고 139번에 change 같은 느낌이 나는 걸 찾으셔야 됩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찾을 수 있는 단어가 바로 revise가 되겠죠. 그래서 revise는 수정하다, 개정하다, 변경하다 다 돼요. 근데 뒤에 막 오진 않고 지금처럼 이렇게 발표 자료나 이렇게 문서류가 좀 많이 옵니다. 그래서 CEO가 갑자기 보스가 수정하라고 했구나. 여기까지는 이랬습니다. 자, 그리고 더 읽어볼게요. 뒤에 내용을 봐야 돼서 좀 옮겨갈게요. 여기 change made까지 읽었고요. 자, 그래서 it will entail, 그건 수반을 할 겁니다. 엄청난 일을. 그 다음에 이제 140이 문장삽입 문제인 거예요. 그럼 갑자기 발표자를 수정하게 됐으니까 엄청난 일이 있다. 그리고 거기까지만 읽어보잖아요. 또 다 해석이 됩니다. 그 결과로 나는 주말 동안 바쁠 거야. 그래서 나는 여기 주말 동안 바쁠 거예요. 이거 B번이었네요. 그다음에 그 결과로 나는 바쁠 거야. 목요일 내내. 그다음에 C번 사실 그거는 40페이지였어요. 발표 자료가 40페이지인가? 그럼 하지만 나는 내 쉬는 시간 동안 할 수 있을 거야. 앞만 보면 안 되는 게 어디 있어요. 다 되잖아요. 그래서 엄청난 일이 수반된다고 다 돼요. 그래서 여기만 보는 게 아니라 역시 선 문제 후 힌트 뒤를 보셔야 돼요. 근데 뒤를 봤더니 일단 여기까지만 보면 안 됐고 뒤를 좀 더 봤더니 여기가 힌트였던 거예요. 그 다음 문장은 사실 빈칸도 있어서 해석이 조금 힘들긴 했지만 나는 알아. 너가 계획이 잡혀져 있는 걸 새로운 프린터를 뭐지? 근데 that afternoon 오늘은 대시 중요했습니다. 이렇게 파트 6에서는요. 이렇게 지시대명사 나오면 잘 보셔야 돼요. 그 오후에. 그러면 앞문장에서 여기 140번에서 그날 오후가 있었다는 거가 날짜를 하나 찝은 거였던 거예요. 그래서 날짜가 좀 나왔어야 돼요. 근데 또 위켄드는 주말이잖아요. 금토일. 대수로 받기가 좀 그랬는데 날짜를 찾아야 되고 그 다음에 또 뒤를 보니까 일정 다시 잡으면 어떨까? 금요일까지도 막 나왔어요. 그럼 이런 뒤에 힌트를 보고 그러면 그 날짜를 받은 게 Thursday였구나를 파악을 하시고 목요일날 난 그래서 하루 종일 바쁠 것 같아. 그 수정하느라 라고 얘기했고 근데 목요일날 우리가 뭐 하기로 계획은 했었지. 근데 금요일로 바꾸면 어떨까? 뭐 이런 내용이 나왔던 거였습니다. 그래서 뒤에까지 다 봐야겠구나 이해를 하시고 그 다음에 또 이제는 문법 문제 풀어볼게요. 141번은 ABCD 보기 비슷한 문법 문제라 이때는 파트 5랑 비슷하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빈칸 앞뒤를 봤는데 빈칸 앞에 on이 있는 거예요. 그럼 전치사다 아싸 전 명구 명사는 션으로 끝나야지 정답은 T 이러면 너무 아쉬운 거죠. 근데 빈칸 앞만 보면 빈칸 앞 뒤였잖아요. 뒤에 이대로 아무것도 없었으면 전 명구 명사를 쓰시면 돼요. 근데 오늘은 뒤를 봤더니 my new printer까지 있잖아요. 그럼 이렇게 같이 묶는 거거든요. 그럼 이런 경우는 전치사 뒤에 벌써 명사는 나왔고 해석 자체가 내 프린터 위에서가 아니라 내 프린터를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니까 설치하다를 이제는 동사를 전치사 뒤에 쓰려면 동사를 명사처럼 바꿔야 되니까 동명사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구조를 외우세요. 아예 앞에 전치사 있고 뒤에 이미 명사가 있으면 이 명사를 목적어로 받는 동사에다가 ing 붙은 동명사를 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앞잡다서 전 동명명구라고도 많이 불러요. 그래서 오늘은 정답은 A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프린터를 설치하는 것
관한 계획을 네가 세웠지? 라고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이건 원래 세웠던 계획이 내가 바빠서 지금 리스케줄을 하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맨 처음에는 금요일을 제안을 했어요. 근데 금요일뿐만 아니라 다음 주에 난 대부분의 오후가 괜찮아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I can work with you인데 근데 나는 그래서 너랑 일할 수 있어, 맞춰줄 수 있어 뭐라고 쓴 다음에 let me know, 알려줘 when you prefer, 네가 언제가 더 선호가 되는지. 그럼 너가 선호하는 시간을 나에게 알려주면 내가 set aside, 따로 떼어놓을게 시간을 너를 위해까지 해서 마감이 됩니다. 훈훈한 마무리네요. 그래서 여기서는 내가 일단 일정을 먼저 바꾸자고 했었으니까 시간대를 우기지 않고 너의 시간에 맞출게란 표현을 쓸 거예요. 그럼 A, B, C, D 중에 너의 시간과 관련된 표현은 바로 B번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I'm available 이라고 하면 나 오늘 시간이 되라는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availability가 원래 사전에 찾으면 이용 가능성, 이용 가능 정도라고 하는데 제품을 이용 가능할 수 있는 그 정도도 되지만 사람이 시간이 되고 안 되고 그것도 availability라고 합니다. 그래서 너의 availability에 내가 맞출게 라고 하면서 마무리된 문장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약간 파트 6 풀어보니까 한 질문이긴 하지만 조금 감은 오셨죠? 그래서 오늘 간단하게 여러분들과 파트 5, 6 풀어봤는데 여러분 시험 보기 전에 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기회되면 다음에 또 다른 인강으로 만나 뵙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원탑 토익 박진영 강사였습니다.